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더 이상 여생을 조지지 않고 싶은 조지지 아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고 가계부를 쓴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열심히 가계부를 써왔는데요. 12월 30일 현재까지는 53만 5,471원을 썼습니다. 내일 뭔가 제 한 달 예산인 62만 원을 꽉 채워서 마무리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긴 하는데, 일단 적자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2023년 이 토끼의 해 아주 빠르게 달려왔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가계부를 적었었죠. 빚이 많은 솔로라고 블랙핑크 제니님의 노래에서 착안을 해서 빚 나는 솔로는 개불 중도상환도 할 수 있었다. 근데 1200을 1년 만에 모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확히 계산을 해보니까 927만 원 정도를 모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적금을 몇 개 부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깼습니다. 400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인센티브를 200만 원 정도 그래도 받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주식했던 거 좀 팔고, 그리고 또 이번에 공모주도 하면서 한 3, 40만 원의 한 이익을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아껴가면서 모은 돈들이 한 400도 되는 것 같고, 그 중도 상환을 해도 기간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신용대출이. 그래서 한 달에 내야 될 금액이 그게 20만 원 초반대로 떨어지면서 그 전보다는 숨통이 확 트였죠. 왜냐면 그 전에는 49만 5천 원을 매달 내고 있었는데 이게 23만 원대로 뚝 떨어지면서 무려 약 26만 원의 여윳돈이 생겼습니다, 한 달에. 월급 실수령액은 약 25만 원 정도가 오를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다음 해 2월부터는 첫 월급을 받는 2월부터는 여윳돈 113만 원이 한 달에 생길 것으로 예상은 하나, 저는 아까 말했듯이 계속 62만 원이라 생각하고, 나머지 이제 51만 원으로 투자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못했던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자기개발, 제가 완전 좀 놓고 살지 않았습니까? 아쉬운 게 언어라든가 그리고 운동, 요런 쪽을 되게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됐든 나의 최종 목표는 이 신용대출을 빨리 갚는 것이다. 지금 잔고가 100만 원대 남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잔고가 100만 원 남았다고 해서 그렇게 슬프진 않다. 왜냐하면 전 월급 대비 12%가 올라서 이제는 어느 정도 어깨 피고 살 수 있게 됐다. 그런데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달 62만 원 정도의 생활비 예산은 그대로 두고서 좀 절약을 하면서 살 예정입니다. 그래야 또 빨리 모아서 다 갚아버리죠, 신용대출을. 올해 안에 남은 980만 원 다 갚아버리는 게 지금 목표고, 현금을 그래도 1000만 원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게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다행히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지난 해에 크게 병원 가거나 그럴 일이 크게 없었어서 다행히 부모님도 건강하게 또 경제활동하고 계시고, 그래서 조금 마음을 놨달까요? 근데 내년에도 2024년에도 그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것 같은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빨리 갚아버리고 또 모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은 이제 주택담보대출만 남겨놓는 걸로 한다면 생각보다는 좀 빨리 한시름을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한 게 정말 잘한 일 같습니다. 이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 마치 카페에 가면 일이 더 잘 되는 그런 심리처럼 누가 나를 보고 있으면 뭔가 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역시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절약했었죠. 한 달에 30만 원대 쓴 적도 꽤 있었고, 한 달에 평균 한 40 후반대로 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컴퓨터를 계속 사야 되는데 하다가 포맷을 해버렸는데 생각보다 잘 굴러가고, 그리고 모니터도 사야지 했는데
사무실에서 남는 거 하나 있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가져왔더니 걔도 잘 되고, 무이자 할부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큰 것을 하나도 안 샀다는 얘기죠. 내 수준에 안 맞는 물건을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내 수준에 안 맞는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32세쯤에 신용카드를 처음 만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쓰는 신용카드, 올라운드 카드가 할인 적립 혜택이 은근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7월 가계부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좀 궁금하시면 7월 가계부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배달 어플을 제가 한 번도 안 썼습니다. 2023년에 뭐 회사에서도 안 썼고 이 집에서도 한 번도 안 썼어요. 손님이 오면은 거의 그냥 제가 해드리고, 배달 어플을 안 쓴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식비에서 돈을 줄이고 싶으시다, 소비를 줄이고 싶으시다 하면은 배달 어플을 쓰지 마십시오. 그냥 삭제를 해버리면 가장 좋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해도 엔겔 지수가 높았던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켓컬리, 이마트 굉장히 여러 번 갔고, 동네마트 굉장히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훨씬 절약이 됐고, 그리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저한테 다행히. 그렇게 하면서 생각 정리가 될 때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쓸고 닦고 하면은 손을 움직이면 그래도 내가 뭔가 했다는 그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쉬는 날에는 보통 혼자 요리해서 먹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거나, 또 가족과 이야기하면서 집밥의 소중함을 깨닫고 되게 가끔씩 갔어요. 요번에는, 올해에는 작년보다 덜 갔습니다. 최대한 부담 안 드리려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확실히 안 오면 편하다고. 네. 그래서 잘 안 갔는데 서로 되게 좋아졌어요. 사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 보니까 사이가 정말 좋아졌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여행을 한 번도 개인적으로 가본 적이 없다는 거? 이게 제가 20대에 되게 해외여행을 그래도 여기저기 많이 갔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인도, 캄보디아, 독일, 특히 베를린,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 체코, 프라하, 이탈리아의 로마랑 남부 쪽도 갔었죠. 나폴리,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 쪽 갔었고, 폴란드는 바르샤바는 못 가봤고, 크라쿠프 쪽 가봤었고, 그리고 영국의 런던, 이렇게 가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아쉽지는 않더라고요. 옛날 영상 찾아보고 옛날 사진 보고 이러면 그럭저럭 이게 됩니다. 많이 찍어놓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12월 마지막 주에도 제가 여행을 갈까, 일본을 엄마랑 갈까, 엄마가 먼저 야, 일본 가자 하셨는데 제가 아니야, 난 아직 갈 때가 아니야 해서 안 갔습니다. 네, 잘한 것 같아요. 좀 더 신용대출 쪽으로 많이 빡 줄여놓고 여유 있게 나중에 여행을 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올 한 해는 요래저래 좀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제가 그래도 처음으로 절제와 축적, 그리고 상환을 겪어보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쌓았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 재미없는 이 유튜브들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는 몇 분이 계십니다. 저 너무 알고 있고 그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절대 이 유튜브를 정말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약하거나 좀 내가 혼자서 뭔가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온라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저와 함께 같이 달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항상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용의 해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